됐어? 안녕하세요, 아빠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 운행 후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를 고민을 하고 계신 거라는데, 조금이나마 이제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차량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옵션으로는 드라이브 와이즈, 내비게이션, 스타일, 그리고 썬루프까지 들어간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아서 총 4,600? 세금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색상은 미네랄 블루에 실내 시트는 그레이입니다. 우선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연비잖아요. 연비 제가 지금 1111km, 여기 한번 찍어봐 주시겠어요? 공조 나오나? 여기 하면 네, 1110km 정도 운행했는데 17.7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주유하고서 뭐 리셋 안 하고 처음부터 누적 연비인데요. 주로 제가 운행하는 구간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이제 쉬는 날 가족들하고 놀러 다니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서 주로 신호가 많은 구간보다는 좀 고속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특별히 뭐 연비를 신경 써가지고 바른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17.7이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 전에 몰았던 차량이 쉐보레 크루즈 차량이었는데, 그때 제가 연비가 9.3이 찍혀 있었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거의 2배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연비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시내 주행이 많거나 하면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주로 고속 위주로 운전을 했다, 그 정도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정숙성 때문에 많이들 구매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숙성 부분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예, 제가 뭐 차를 뭐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엄청 조용해요. 자기도 괜찮아? 엄청 좋아요. 시동을 걸고서 운행을 하는데 지금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거의 뭐 소리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정속성 부분에서는 아주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승차감 부분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느끼는 관점에서는 뭐 적당한 것 같아요. 적당한. 사람들이 보통 이제 SUV가 세단보다 승차감이 좀 안 좋다고 하는데, 제가 그 전에 탔던 차량이랑 비교해 봤을 때 뭐 아주 큰 차이가, 유의미한 큰 차이는 크게 없다고 느껴져요. 근데 이제 SUV 차량이 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도로 노면 사정에 따라서 차가 좀 승차감이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비포장 도로나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이게 서스펜션 시스템, 서스펜션이 맞나? 이 시스템 자체가 조금 통통 튄다고 해야 되나? 조금 꿀렁꿀렁한다고 해야 되나? 도로 사정이 좋지 않으면은 차가 좀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뭐 엄청 심하게 그러진 않는데 도로 사정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승차감은 뭐 쏘쏘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이건 지극히 제 관점이고, 이거는 운행자 입장인데 동승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갑자기는.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불편하진 않나? 불편하진 않아. 전에 탔던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 좀 다르지. 좀 달라? 올라가니까. 아, 좀 올라가니까 차체가 높으니까 그럴 수 있어. 승차감은 그 정도고요. 아, 그리고 세단을 몰다가 SUV 모시는 분들이 시야가 많이 올라가서 조금 이제 적응하는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또한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 시야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를 못 느껴요. 생각보다 그냥 승용차를 몰다가 SUV를 몰아도 갑자기 높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 정도면은 크게 뭐 적응하는데 어렵지 않겠는데 하는 정도의 높이감입니다. 그래서 세단을 몰다가 SUV를 몰아도 크게 시야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리감은 없다 라고, 이거 역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 중에 하나, 그 드라이브 와이즈 차선 유지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나오나? 여기 요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앞에 초록 색깔 핸들 모양이 뜨면서 활성화가 돼요. 이 기능이 활성화되고 다시 누르면은 깜빡깜빡거리면서 꺼지고, 이게 이제 핸들을 잡아주는 기능 같은데요. 이게 켜지면은 좀 더 강하게 개입을 하고, 이제 끄면은 그냥 적당히 개입을 하고, 이런 건데, 어느 정도 차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랑 술을 먹으러 갔는데, 술을 마시고서 이제 계산할 때가 됐어요. 계산할 때가 됐는데 이제 제가 계산하려고 카드를 꺼내고 카운터로 갔는데, 친구가 아이 내가 계산할게 말리는데 카드를 꺼내진 않아. 그냥 나만 살살살살 말려. 그게 이제 꺼져 있을 때 그 정도 느낌이고, 이걸 활성화시키면은 나를 말리면서 자기 카드를 꺼내면서 아이 내가 계산할게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약간 그 정도의 차이? 좀 더 적극적이냐 아니면은 조금 미지근하냐, 그 정도의 차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선 유지 기능 자체가 이렇게 깜빡이를 켜지 않거나 하면 차선이 넘어가면은 핸들이 조금씩 움직여요. 근데 이게 엄청 안정감 있게 움직이는 느낌은 아니고, 조금 비유를 하자면은 뭐 버스나 전철에서 잠깐 졸다가 깨면은 깜짝 하잖아요. 한 그 정도 느낌으로 갑자기 틀어 약간 그 정도 잡아주는데, 이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기능을 꺼놓는다고 하는데, 저는 다 활성화 시키고서 운행하는 편이고요. 크게 뭐 거부감이나 이런 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핸들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은 꺼놓고 다니고요. 그 부분은 조금 이질감이 있더라고요, 운전을 할 때. 그리고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저처럼 애기 아빠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옵션을 선택할 때 썬루프 기능을 좀 아이들을 위해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뭐 애기들마다 성향이나 개인차가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한 반응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엄청 좋아할 줄 알고서 했는데 생각보다 좀 뜨뜻미지긴 해요. 오히려 썬루프에 대한 만족감은 동승자인 와이프가 좀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애기들이 굉장히 만족할 거라고 좀 기대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조금 고민을 해봐도 되시는 옵션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지금 전체적으로 좀 장점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단점을 또 얘기를 하자면은 가장 최근의 이슈죠. 엔진 오일에 휘발유가 개입돼서 엔진 오일이 증가된다 라는 이슈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참 좀 꺼려했지. 네, 제가 작년에 6월달에 계약을 하고 올해 4월달에 차량을 받았는데,
계약을 취소할까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나오기 전까지.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 어찌저찌 받게 됐는데, 일단 수시로 오일 양을 좀 체크를 합니다. 좀 현실적으로 다가가서요. 지금 당장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현대기아가 참 문제가 많은 건데,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증가하는 거는 발견을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발견 못했는데, 이제 엔진 오일을 열었을 때 냄새가, 휘발유 냄새가 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처음에 운행을 하고 나서 냄새랑 지금 냄새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약간 휘발성 냄새가 나긴 해요. 이게 원래 나는 건지 그건지 모르겠지만 냄새는 조금 나긴 하는데, 이게 저도 유튜브를 좀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원래 나는 냄새다라는 분들이 있고, 또 아니면은 휘발유가 혼입이 돼서 나는 냄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 받자마자 운행을 한 3-40km 하고 나서 맡은 냄새랑 지금 냄새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냄새로만 이렇게 체크하는 거는 조금 정확도가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양이 증가하는 거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체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증가하는 게 안 나왔는데, 모르죠. 좀 더 운행을 해봐야 아는 거니까. 이거는 그리고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호등이 많거나 이렇게 신호가 많은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주로 고속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좀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하는 부분이 좀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도심 주행이 많거나 하신 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역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속상한데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일매일까지는 못하고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다. 1000km밖에 안 됐으니까 좀 더 봐야지. 봐야 하는 건데. 그리고 단점 중에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죠.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 이거는 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이거는 지금은 1년 반 뭐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10개월을 기다렸거든요. 이거는 정말 너무 치명적인, 아주 엔진 오일과 거의 견줄 만큼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거는 좀, 이거는 근데 뭐 지금 전체적으로 차량 반도체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차종이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너무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계약한 거를 잊어먹었어. 잊고 살아야 돼요. 하고 나서 잊고는 현생을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차가 나오더라고요. 해외 직구로 생각을 하면 되지. 그리고 또 단점이 뭐가 있을까? 동승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단점이? 다 괜찮은데 장거리 갔을 때 터널. 조금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승차감 부분이랑 조금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차량 자체가 패밀리형 SUV로 나온 거라서 일반 세단과는 다르게 조금 고속주행으로 가면은 좀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차량의 그냥 세팅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거는 나는 딱히 못 느끼겠어. 아직은. 근데 그 점은 조금 열심히 막 속도를, 근데 이게 모드가 EV 모드, 뭐 스포츠 모드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드를 또 바꾸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EV 모드로 에코 모드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이 모드가 바뀌었을 때 느낌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차량이 뭐 달리기 위해서 나온 차량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운행을 할 때마다 조금 느낍니다. 좀 패밀리형 SUV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족과 안정감 있게 다니는
뒤에 앉았을 때도 불편한 감은 딱히 없다. 2열에 2열에 3열은 어른은 앉기 힘들고요. 쭈그려야 됩니다. 그렇지. 여성이 앉아도 살짝 고개를 숙여야 되는. 잘못 들어왔다. 여긴 어디죠? 아, 옆편입니다. 영상. 지금 와이프가 오늘부터 알바를 첫 출근을 하는데 길을 잘못 지금 왔어요. 데려다 주는 길을 찍고 있는데 지금 길이 아, 그냥 나가셔도 돼요. 오늘 안에 출근이 안 되겠는데요? 나가는 길이 있는데. 잠깐만요. 아까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쪽으로 가야겠다. 저기로 가면은 길이. 그리고 또 단점이 또 뭐가 있을까? 얼른 나가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너가 안 했잖아. 단점이 근데 뭐 자질구레한 단점보다는 치명적인 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라든가 계약 기간 그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다. 이거는 뭐 우회전이야. 만약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은 감수를 하고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가족들과 조금 넓은 실내 공간을 타고 다니는 거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약 400m 앞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이 정도? 지금 1000km, 1100km 운행했을 때 여기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아 그래요? 한 바퀴 더 돌아줘요? 1000km 정도 운행했을 때 마무리는 지어드릴게요. 1000km 정도 운행했을 때 느끼는 제가 느낀 운행 후기는 요 정도고요. 앞으로 또 조금 더 운행을 하면서 뭔가 문제점이 생기거나 혹은 뭐 또 괜찮은 점, 또 안 좋은 점이 있으면은 한 번씩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